저 턱이 너무 커요. V라인이 되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 턱 근육은 발달이 안 했는데 많이 발달해서 여기가 두툼하신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가만히 있을 때 여기가 특별히 좀 많이 부해 있다 라고 하시면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외계인이 되는 인중이 있을 거고 눈이 있습니다. 왜 눈이 여기 있지? 이래서 미래를 못 갔구나. 분량 뽑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게 어렵다. 내가 얼굴이 땅콩형이야. 어떤 걸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과장되게 해서 그렇지 얼굴 살이 없고 꺼짐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돼. 원장님 이거 그 개인 재미를 위해서 이제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실제로 저도 와서 상담을 받을 때 대화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상담하시다가 뭐 속된 말로 나 호구당했다 이렇게 좀 말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는지 좀 궁금해요. 상담하다 보면 이전에 받았던 시술을 효과를 별로 못 느꼈다, 내가 투자한 만큼 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 하는 시술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시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좀 과했거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효과는 이 정도인 거야.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좀 효과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호구당했다. 있다. 오늘 내연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시술 받고 효과가 적었어요, 아니면 후회였어요 라고 하는 시술들 위주로 호구당하지 않는 시술 5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바로 보톡스예요. 보톡스 하면 제가 지난번 가성비 시술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시술인데요. 모든 보톡스가 좀 효과가 적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두 부위입니다.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예요. 이마나 미간주름 신경 쓰여서 보톡스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이마 보톡스 맞아보셨을 때 눈이 무거우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눈이 무거운지, 어떻게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표정을 지을 때나 나이가 들면서 눈을 뜨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이마 근육을 수축시켜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때문에 그 주름 잡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데, 보톡스를 맞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눈썹을 들어서 이마에 주름을 잡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멈춰 있거나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마가 근육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도 올리는 힘이 강한 부분이 있고 내리는 힘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 올리는 힘이 강한 쪽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올리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마로 눈을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은 크게 불편함이 없을 수는 있어도 이 눈썹을 들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은 눈이 굉장히 무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톡스 맞을 때는 그 표정을 짓게 하고 위치를 디자인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요 위쪽으로 맞게 되면 눈이 무거우신 분도 눈 뜰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들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이 있겠죠. 여기가 주름이 많이 지시는 분들은 여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이 무겁지 않게 라인 위쪽으로 보톡스를 맞고 아주 소량씩 리터치 하듯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넣어서 무거워버리면 그 불편함이 막 2-3개월 정도 가니까 처음부터 좀 잘 맞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번에 많이들 맞으시는 바로 침샘 보톡스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침샘 보톡스는 3부위가 있거든요. 귀밑샘, 그리고 턱밑샘, 혀밑샘이 있는데 보통 보톡스를 맞는 부분은 이 귀밑샘과 턱밑샘입니다. 모든 분들이 맞는 건 아니고 거울 한번 보세요. 턱 물었을 때 물었을 때 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 귀 앞쪽으로 해서 약간 명란젓 같이 이렇게 두툼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침샘이에요. 그래서 저 턱이 너무 커요, V라인이 되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 턱 근육은 발달이 안 했는데 이 침샘이 많이 발달해서 여기가 두툼하신 거예요. 또 이중턱 쪽에도 만져보시면 이 눈 바깥선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 턱 라인으로 가면 보통 이 위치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명란젓 같은 게 하나 만져질 겁니다. 혹시 안 만져지시면 침을 한번 꼴깍 삼켜보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조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침샘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여기가 특별히 좀 많이 부해 있다 라고 하시면 이게 침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 라인을 회복하는데 맞으면 굉장히 도움되는 보톡스 시술이지만 잘못 맞으면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통 이중턱에 지방이 많은데 그게 단순히 침샘입니다 하면서 맞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와서 저 그냥 침샘 보톡스 놔주세요 하면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형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했을 때 상담실장님과 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턱 밑 침샘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술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만져도 턱 밑 침샘이 만져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시술을 하면 너무 양심의 가책이 들 것 같아서 사실 설명 쭉 해드리고 바른 시술을 조금 추천드렸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을 보고 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첫 번째는 이제 이마 보톡스랑 침샘 보톡스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술 받고 나서 불만족하는 시술 두 번째는 바로 필러예요. 볼륨이 꺼진 부위에다가 채우는 시술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히알루론산 필러거든요.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과도한 양을 맞게 될 경우, 잘못된 위치를 맞게 될 경우 좀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만족, 그리고 피해는 아니고 속상함? 그렇지, 가슴 아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가 팔자거든요. 근데 팔자 필러는 나에게 맞지 않게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팔자가 더 깊어 보일 수가 있어요. 시술을 잘 받으려면 팔자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리신 지 엄청 오랜만이시죠, 원장님? 아니 저 이거 상담할 때 다 그리면서 하는데 저 원래 고3 때 미대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펜이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습니다, 원장님. 거의 외계인이 되는 입이 있고 인중이 있을 거고 눈이 있습니다. 왜 눈이 여기 있지? 이래서 미대 못 갔구나. 분량 뽑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원장님? 이게 어렵다. 이제 좀 그럴싸해졌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팔자가 있으면 여기가 많이 꺼져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 팔자 깊은 부위가 볼륨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꺼져 있는 분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더 꺼져 보이는 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꺼진 윗부분 있죠. 여기가 도톰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 많거나 나이가 들다 보면 탄력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처지거든요. 위에 있는 살이.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웃음 근육이 많이 발달한 경우가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웃을 때 당기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 우리가 팔자라고 하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입 주변에 근육이 있고 입술을 당기는 올리는 근육들이 붙어있는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죠. 우리가 여기를 팔자라고 하는데 팔자 필러를 잘못 맞으면 오히려 팔자가 더 깊어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팔자 필러는 맞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필러를 넣는 위치가 크게는 3계층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바로 뼈 위에 넣는 거, 아니면 근육 위에 넣는 거, 그리고 피부에 직접 넣는 거.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다 시술 방법은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방법은 저는 깊은 뼈 위에 층에만 좀 나요. 왜냐면 이 근육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 위에 필러를 올리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파도가 치게 되면 그 위에 스티로폼 같은 물건이 떠 있을 때 그 파도 방향으로 자꾸 밀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뼈가 있으면 여기다가 필러를 아주 소량 넣어주고, 이제 근육 위쪽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필러 외에 움직임이 좀 적은 시술들로 복합적인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가만히 계실 때 꺼짐 외에 칼주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도 가만히 있어도 요 주름이 많이 보이죠. 이런 분들은 볼륨을 안에 넣어도 요 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부층에 넣는 부드러운 필러를 같이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팔자 필러 받을 때는 필러를 받는 위치가 중요하고 왜 생겼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치료가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팔자주름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원숭이는 팔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도 팔자가 있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개선시킬 때도 너무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게 중요하죠. 받고 나서 만족 덜하는 시술 세 번째, 바로 콜라겐 부스터. 들어보셨죠? 네. 제가 키닥터기도 하지만 볼륨을 채울 때 필러에 대한 이유 없는 굉장한 공포심이 많아요. 나는 필러는 도저히 안 돼 하셔서 요즘 많이 시술하시는 게 자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보통 뭐 주베록이라든가 스컬트라, 레디어스, 멜란세 등등등 굉장히 트렌드하고 많이 시술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받고 나서 효과가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콜라겐을 내 몸에서 생성을 시키게 유도하는 물질들을 넣어주는 거고 내 몸에서 생성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좀 크거든요. 물론 이런 개인차도 있지만 이 시술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나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았을 때 효과가 적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걸 받으면 내 얼굴이 필러 넣은 것처럼 좀 빵빵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는 우리 피부층에 있는 콜라겐을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있는 피부층은 한 1~2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콜라겐을 생성한다 그래서 이게 막 5mm가 되거나 1cm가 되거나 그 정도 두꺼워지진 않는 거예요. 이런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시술들의 효과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나고 처지면서 울퉁불퉁해지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피부라고 하면은 이게 피부층,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가 얇아지니까 이렇게 처져요. 근육도 느슨해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피부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늘어난 피부를 양쪽으로 좀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내려갈 거고 이렇게 꺼진 부분은 올라갈 거고 다시 이렇게 나이 젊었을 때 피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피부가 두껍게 되면 구김도 덜 가요. 그러니까 주름이 덜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면 창호지 같은 얇은 종이를 살짝 구기면 주름이 쫙 잘 가죠. 근데 두꺼운 도화지를 구기게 되면 구김이 좀 덜 가죠. 그런 원리예요. 이 고객님은 주베르 볼륨 시술 1회만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케이스라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가장 고민은 이 앞볼, 처짐, 그리고 팔자, 꺼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분은 어떤 시술을 해야 되냐 할 때 집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잡고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봤을 때 이 팔자 꺼진 부분이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여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처짐에 대한 시술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당겨서 올렸는데도 이 안에가 꺼졌다 라고 하신 분은 팔자 안쪽에 볼륨을 시술 받아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앞볼, 옆볼, 팔자 쪽을 시술을 했고 이렇게 변했거든요. 엄청 좋아졌어요. 실제로 이 안에가 많이 찬 게 아니에요. 이 늘어난 부분이 위로 다시 가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이 콜라겐이 생성되기 때문에 보면 이런 모공들 있죠. 큰 모공들. 그러면 피부결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은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볼륨을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피부 윤곽을 잡아준다. 얼굴 전체적으로 안티에이징, 예전에 나의 한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보여주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원장님. 전 지금 3개를 하고 있어서 너무 헷갈려요. 그래도 이거 재밌네요. 도움이 되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그리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은 집에서 가서 연습 좀 많이 할게요. 그 다음엔 바로 색소치료, 토닝입니다. 나 얼굴에 기미 생겼어, 잡티 생겼어. 그러면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레이저 토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레이저 토닝을 받고 효과가 없었어, 아니면 더 진해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레이저 토닝은 물론 받았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 받아야 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색소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색소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이 진단에 따라서 어떤 레이저가 들어가고 어떤 세기로 들어갈지가 나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진단에 따른 치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색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표피 색소와 진피 색소. 겉에 있는 표피가 있고 안쪽에 진피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색소가 있고 아니면 이 안쪽 진피층에 있는 색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는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표피 색소인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만 받게 되면 큰 효과를 못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 깊이 있는 색소, 기미 같은 색소가 있는데 겉에만 들어가는 파장대 레이저를 받게 되면 오히려 얘가 더 진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셔서 많이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닝을 할 때. 근데 이 강도나 샷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피에 있는 거는 파장대도 다르고 강도도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이 안쪽에 진피에 있는 색소들은 약하게 써야 되거든요. 샷수도 이 반응도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지 무조건 많이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얼굴에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을 때 색소 치료 잘 받고 싶으시면 일단 내 진단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시술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시술 받으시면 좋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한 분한테 쭉 받는 게 좋아요. 저희도 모든 시술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진 않지만 사람마다 니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 내 시간이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예약하시고 나는 시술 결과가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분의 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리프팅 레이저.
피디님 리프팅 레이저 아는 거 있으세요? 뭐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원장님 맨날 하신다고 이제 자랑하시는 그런 것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저랑 이제 같이 네. 있었으니까 네. 고민이 얼굴이 뚱뚱한 게 고민이에요. 눈, 코, 입 눈썹 좀 그려주죠. 어떤 걸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인모드? 입모드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운동. 예. 그러면 내가 얼굴이 땅콩형이야. 어떤 걸 받으시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과장되게 해서 그렇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슈링크. 슈링크. 예. 여기 또 호구 한 분 오셨어요. 요즘은 리프팅 레이저 너무 많아졌거든요. 크게 나누면 보통은 초음파가 있어요. 그리고 고주파. 그리고 이런 레이저를 이용하는 리프팅이 있거든요. 그 네 번째는 뭐 극초단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원리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타겟으로 하는 시술 부위가 달라요. 얼굴은 피부, 지방, 근육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그걸 회복시켜주는 시술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지방을 줄이는 리프팅 레이저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울땡 아니면 온땡 다 말해도 되는 거죠. 울세라, 온다, 인모드 이런 것들은 지방 줄이는데 좀 효과적이에요. 얼굴 살이 없고 꺼짐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돼. 선생님 이거 그 개인 재미를 위해서 이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꺼짐이 생기고 하고 나서 불만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요 세 가지도 여기에 쓸 수도 있거든요. 울세라도 팁이 세 가지가 있어서 피부층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탄력 주는 데도 쓰고요. 온다도 지방을 줄일 수 있는 핸드피스가 있고 탄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요것도 쓸 수 있고 인모드도 마찬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걸 맞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고주파 리프팅 받고 효과 못 느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써땡, 올땡, 뭐 볼땡 이런 고주파 리프팅은 효과가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거거든요. 효과가 좋은 분들은 피부가 아주 얇고 잔주름이 많고 얼굴에 볼륨이 없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잔주름도 개선되고 볼륨감도 생기고 만졌을 때 쫀쫀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아서 처지는 분들은 이거를 했을 때 큰 효과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지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얇아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서 받아야 돼요. 이 리프팅 레이저가 가성비 리프팅 레이저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나한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걸 그냥 여러 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잉 패드 댓글에서 이제 없애라는 거 할 것 같은데 원장님. 오늘은 시술 받고 나서 나는 효과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거 받고 나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 만족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 보톡스, 그리고 침샘 보톡스, 그리고 두 번째는 팔자 필러, 세 번째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생성하는 제품들, 네 번째는 색소, 다섯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5가지 모두 정확한 진단과 나에게 맞는 치료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맞지 않는 시술을 받았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시술이 나한테 맞는지 상담을 받고 시술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진단이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원장님들마다 시술 방법은 다양하고 본인이 잘하는 파트가 있으실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이 중에 내가 고민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고 싶은 시술이 있다면 동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과 왔는데 나 호구되기 싫어,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고 싶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빠잉.